33번째 이제 윤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험회사 영업회계 윤리 준칙 2018년도에 제정이 되었죠. 보험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한 기본 지침입니다. 중요한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험 상품 판매 전후에 보험 소비자와의 불균형 해소. 정보는 보험회사가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충실한 설명 의무, 신의성실에 의한 원칙 지켜야 된다는 거고요. 적합한, 고객에 적합한 상품 권유해야 되고, 부당 영업회계 금지, 보험계약 유지 관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나왔던 게 뭐냐면, 보험회사는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판매를 책임지고 있는 모집 종사자에게 책임을 지도록 해야 된다. 이거 틀렸 내용이죠. 당연히 보험회사도 적극적으로 구제 노력을 해야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보험 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기 위해서 계약 체결 유지 단계에서 정보 제공해야 되고, 자, 1년 이상 유지된 계약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보험 계약 관리 내용을 제공해야 되고요. 변액보험인 경우에는 분기별 1회다라는 것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모집 질서 개선을 통한 소비자 보호 내용, 개인정보, 소비자 보호 총괄 책임자 지정, 분쟁 방지, 그 다음에 내부 신고 제도, 이렇게 큰 제목 위주로 여러분께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개인정보 보호입니다. 자,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을 해야 됩니다. 최대한의 정보 아닙니다. 제3자에게 제공 금지해야 되고요. 목적이 달성이 되고 나면 정보는 파기를 해야 됩니다. 이거 기억해 두시고요. 분쟁 방지 및 민원 처리를 위해서는 민원 관리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하는데, 일원화된 민원 처리 접수 채널 아닙니다. 다양한 민원 접수 채널을 운영을 해서 계약자가 민원이 발생했을 때 다양한 방법으로 민원을 접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전산 시스템도 구축을 해야 한다는 점 여러분께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34번째 출제 포인트 보겠습니다. 보험인의 윤리 강령부터 보죠. 공신성 기준, 요거는 여러분께서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간혹 시험 문제 출제가 됩니다. 다음 중 보험인의 윤리 강령에 해당되지 않는 내용은 경쟁력 제고, 이런 거 다 틀린 내용이란 뜻입니다. 고객들은 보험약관보다 설계사의 설명을 더욱더 신뢰를 한다는 점에서 여러분께서 꼭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관련된 함정 지문 중에 이게 나왔습니다. 생명보험은 복지국가 실현에 필요한 건강보험, 소득보장, 노후보장 등 3층 보장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생명보험이 3층 보장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건 맞는데, 3층 보장이 건강보장, 소득보장, 노후보장은 아니죠. 그죠? 예, 사회보장, 기업보장, 개인보장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해야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계사의 자세 한번 보겠습니다. 법규 규범 준수해야 되고요. 당연히 법률뿐만 아니라 사회의 통념, 윤리 규범, 상식 등 준수를 해야 됩니다. 사명감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사명감? 단순히 상품 판매만 그치지 않고 자발적으로 그 고객의 보장을 보완한다거나 가족 구성원별로 보장 설계를 별도로 제안하는 등 자발적인 서비스를 자발적인 서비스 키워드로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성은 뭐냐? 보험상품뿐만 아니라 세무, 부동산 등 보험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전문 지식을 함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보험설계사의 자세 중에 전문성에 해당이 된다라고, 사명감과 전문성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구별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5번째 출제 포인트 보겠습니다. 보험업에 대한 책임, 보험설계사의 보험업에 대한 책임, 제일 중요한 거 3대 기본 지킴이죠. 3대 기본 지키기,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보험약관 교부 및 중요한 내용 설명, 청약서 부본 전달, 자필 서명, 반드시 자필 서명은 직접 받아야 됩니다. 대리 위탁 안 됩니다. 자, 또 나왔습니다. 3대 기본 지키기를 위반했을 때 계약이 성립된 날로부터 몇 개월? 3개월 이내에 계약자는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부당한 보험계약 전환, 즉 승환계약이죠. 그래서 금지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고객이 필요에 의해서 계약을 만약에 전환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비교 설명 확인서, 요거 꼭 암기해 두세요. 자필 서명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비윤리적인 판매 행위 금지, 불법 허위 광고
행위 금지. 회사의 승인 자료 사용해야지 설계사가 임의대로 만들어서 수정하고 변경해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보험 회사의 관리번호가 부여된 안내자료만 사용해야 됩니다. 편법적인 영업행위 금지입니다. 비윤리적인 판매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 제3자에게 개인정보 활용을 동의한 고객을 소개받는 행위. 자, 소개받았다고 해서 이게 비윤리적인 판매 행위에 해당되지는 않겠죠. 자, 이런 약간 상식적인 수준에서 문제가 윤리 쪽에서는 나온다. 이렇게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6번째 출제 포인트. 보험 회사에 대한 책임입니다. 법규 및 회사 규정 준수해야 되겠죠. 자, 시험 문제는 보험료 수령에서 많이 나옵니다. 보험료 수령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를 수령을 했을 때는 반드시 회사 명의의 영수증을 교부를 해야지 설계사가 자필로 서명한 영수증 아닙니다. 회사 명의입니다. 일일 수금 방법은 반드시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 용어 텍스트가 시험 문제 자주 출제가 되고 있다는 점 기억을 해 두시고요. 언더라이팅을 위한 정확한 정보를 회사에 제공을 해야지 고객에게 불리한 정보는 회사에 알리지 않는다. 안 됩니다. 네, 정확하게 다 제공을 해야 됩니다. 고객의 불만을 만약에 접수를 했을 때는 즉시 회사에 고지를 해야 되고요. 고객 불만을 받는 방법은 구두, 문서, 전화 접수 모두 해당이 됩니다.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37번째 출제 포인트 고객에 대한 책임 보겠습니다. 고객에게는 적합한 상품 판매해야 되고요. 회사와 상품 소개 잘해야 되겠죠. 주민등록번호,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는 동의를 받았더라도 얘는 사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는 고객의 동의를 받은 이후에 사용할 수 있다. 이거 틀렸습니다. 고객의 동의를 받았더라도 안 됩니다. 예, 보험 설계사가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을 판매하였을 경우에는 세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유지율 개선 효과, 민원 감소 효과, 신뢰 확보 효과가 있습니다. 얘가 예전에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가 되었었는데요. 언제든지 출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보험 사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8번째 출제 포인트 보험 사기입니다. 보험 사기의 정의는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 즉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 여기에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는 행위도 보험사기에 포함이 됩니다. 시험 문제는 자 연성사기냐 경성사기냐 요거 물어보는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연성사기라고 하는 것은 좀 소프트한 겁니다. 보험사고를 과장, 그 다음에 보험료를 적게 내기 위해서 하는 행위. 그래서 허위정보 제공, 고지의무 위반 이런 것들이 연성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 피해자가 없는 범죄로 인식이 된다는 겁니다. 이에 반해 경성사기는 사고를 고의적으로 유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획적이고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사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사고를 조작을 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피해자가 발생을 한다. 연성사기와 경성사기 반드시 구별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보험사기를 방지하고 처벌하기 위해서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이 2016년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형법이죠. 형법의 사기죄로 처벌을 했다면 강화가 되었습니다. 강화가 되어서 법 위반 시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고요. 가중처벌 가능하고요. 미수범, 상습범 다 가중처벌 가능합니다. 자, 예전의 형법은 10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습니다. 이제 더 세진 거죠. 그래서 이런 함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상 보험사기 행위는 형법상 사기죄와 처벌 수준이 동일하지 않다. 예, 동일하다 그러면 틀렸습니다. 강화가 된 거죠. 2024년도에 더 강화가 되었습니다.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가 가능해졌고요. 보험사기 행위 알선하거나 유인, 권유, 광고 행위를 했을 때도 다 처벌이 가능하도록 더욱더 강화가 되었다라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보험사기 유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9번째 출제 포인트고요. 요거 시험 문제 자주 나옵니다. 자, 4가지 유형. 사기적인 보험계약 체결,
사기적이니까 속이는 거죠. 암 진단 사실을 숨기는 행위. 제3자에게 대리 진단을 하게 만드는 행위. 얘가 사기적인 보험사고 체결입니다. 고의적인 유발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경성 사기를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고의적인 살인, 방화, 자해, 가장 악의적인 유형이라고 봐지는 거고요. 위장 허위 신고는 사망한 것으로 위장하거나 허위 진단서 발급하는 것을 위장 허위 사고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요. 보험금 과다 청구. 이건 뭐냐? 뭐 이런 거죠. 충분히 통원만 해도 되는데 입원을 장기간 입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서류를 자체를 아예 조작을 해버리는 거. 요즘에는 주로 이제 뭐 병원, 손해사정사 이런 전문가들이 같이 연루가 된 사기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기적인 보험계약이냐, 고의적인 유발이냐, 위장 허위 신고냐, 보험금 과다 청구냐라고 하는 이 사례를 통해서 반드시 얘는 구별을 해 주셔야 됩니다. 최근에는 일반 국민이 피해를 과장하는 연성사기 위주의 생계형 보험사기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점이 하나의 또 키가 되겠습니다. 최근에는요, 생명보험 사기는 강력범죄, 뭐 살인사건 같은 강력범죄와 동반될 가능성이 높고요. 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뭐 자동차 보험, 쉽게 보험 사기를 좀 이렇게 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되죠. 이런 보험 사기 많이 이제 증가하고 있고요. 재산보험은 실손의료보험, 실손의료보험은 이제 병원 실비 청구하는 거죠. 허위 과다 입원, 수술 관련 보험 사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의적인 유발, 보험금을 노리고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가하여 상해 손상을 입히는 행위, 이게 바로 고의적인 유발의 보험 사기 형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40번째 40번입니다. 출제 포인트, 사기 계약의 특징 보겠습니다. 총 4가지가 있네요. 고액, 다수의 보험, 그래 이제 많이 받겠죠. 비연고성, 자발성 계약. 자, 비연고성이라고 하면 평소 잘 알고 있는 보험 설계사를 통해서 가입하는 것이 아니죠. 스스로 자기도 모르는데 연고가 없는 곳에 찾아가서 가입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평소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는 보험 설계사의 권유에 의해서 가입한다. 얘는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자연스러운 보험 계약, 보험 사기자들의 개인적인 과다 부채 허영심 등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성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복합적인 다른 범죄 유발이 될 수 있고요. 뭐 살인 같은 거 입증 곤란합니다. 왜 입증이 곤란하느냐? 생명보험 같은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한 시점과 보험금을 청구하는 시점에 텀이 좀 있어요. 그래서 입증 자체가 좀 곤란하다. 얘가 시험 문제 한 번씩 나오는 문제고요. 수법 다양화, 진행화, 조직화되고 있습니다. 보험 사기 피해가 증가가 됩니다. 왜? 보험금을 많이 지불하게 되면 보험료가 오르겠죠. 예. 죄의식의 부재는 무슨 뜻이냐? 자기가 낸 보험료, 자기가 타가는데,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피해의 전가는 이렇게 함정이 나옵니다. 보험 사기로 인한 피해는 해당 보험회사에 한정된다. 이거 틀린 겁니다. 선의의 계약자 보험료가 인상되는 피해로 이어집니다. 보험 사기의 사회적 피해 보겠습니다. 보험제도 존립 기반 자체가 위협받고요. 생명 존중 가치관, 모범 범죄 동정이 증가하고요. 보험산업 이미지도 악화가 되고요. 시험 문제는 공보험료 인상, 즉 뭐 질병과 관련된 보험 사기가 계속 증가를 하게 되면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공보험 재정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미치지 않는다. 이런 함정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41번째, 41번 출제 포인트 보겠습니다. 보험 사기 방지 활동을 경찰청, 금융감독원, 그 다음에 생손보협회, 감독원, 뭐 보험회사 이렇게 해서 보험 사기 방지 활동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시험 문제 좀 자주 나오죠. 경찰청에서는 보험범죄 수사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자, 시험 문제는 경찰청의 전문수사팀, 금융감독원, 생손보협회, 보험회사가 다 참여하고 있다. 참여하고 있는 기관이 어디냐, 얘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 있고요. 감독원은 보험사기 인지 시스템 IFAS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얘가 IFAS는 감독원에서 운영을 한다. 요거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생손보협회에서는 어떤 보험사기 방지 활동을 하느냐, 시험 문제 자주 나옵니다. 자, 보험사기 취약계층 교육, 홍보, 전문 인력 양성,
중복 과다보험 방지 인수심사 가이드라인 제정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처벌활동 하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 많이 출제가 되는 것이 이겁니다. 보험범죄 신고센터는 어느 기관에서 운영하느냐? 보험감독원과 보험회사입니다. 예금보험공사 이런 거 아닙니다. 보험사기 특별조사반 ISU라고 하는 것을 보험회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데 보험사기 특별조사반에서는 처벌 활동을 하지는 않습니다. 처벌은 보험회사가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죠? 보험업법상 보험사기 행위가 명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에 보험계약자, 2014년도에 업무 종사자, 그리고 2020년도에는 보험사기 조사 업무 모범 기준을 제정하는 등 법률적으로 명문화가 되어 있다라는 점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어떤 함정이 나왔느냐? 보험관계 업무 종사자의 보험사기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법률적 체계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런 지문이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 틀린 함정이라는 점 기억해 두십시오. 다음 42번 출제 포인트 보겠습니다. 자살 예방입니다. 자살 예방은 시험 문제에 뭐가 자주 출제가 되냐면 딱 요겁니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서 운영하는 사업이냐 아니면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생명보험 업계죠. 여기서 운영하는 사업 현황이냐. 요걸 구별하는 문제가 거의 대부분이고 자살률이 높고요. 유가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문제는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살 예방 프로그램인 보고 듣고 말하기, 자살 예방 게이트키퍼 양성, 얘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서 운영하는 대표적인 사업 현황이고요. SOS 생명의 전화, 자살위험금 지원, 청소년 자살 예방 다 들어줄게. 요런 게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에서 운영하는 거다. 요 두 가지를 구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게이트키퍼는 주변 사람의 자살 위험 신호를 재빨리 인지하여 전문가에게 연계하도록 훈련받은 사람을 의미하고요. 방금 이야기했던 생명보험 업계에서 운영하는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는 자 키워드 2007년도에 설립이 되었고요. 청소년 자살 예방 사업의 대표적인 것이 다 들어줄게, 힐링톡톡, 마음 키우고, 감정가게 이런 게 있다라는 점 여러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